송성구의 뉴스 브리핑.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의회가 납세자들에게 $600가 아닌 $2,000를 주는 내용이 포함된 경기 부양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으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의회는 외국과 러비스트 그리고 특별 관심사를 위해 많은 돈을 찾았다면서 반면 돈이 필요한 미국 국민들에게는 최소한의 것을 보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은 그들의 잘못이 아니라 중국의 잘못이었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납세자 1인당 $2,000, 부부의 경우 $4,000를 주라고 촉구하고 의회가 법안에서 불필요하고 낭비적인 것들을 없애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차기 정부에서 승인을 받아야 할 것이라고 말하고 아마도 그 행정부는 내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어제 트위터에 대통령은 $2,000에 동의했다며 이번 주 원내에 이 법안을 상정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펠로시 의장은 민주당이 $2,000 수표를 확보하려고 수개월을 보냈지만 공화당이 이를 저지했던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척 슈머 상원 민주당 원내대표도 트럼프는 사람들을 돕고 정부가 계속 일하도록 이 법안에 서명해야 하며 우리는 미국인들이 필요로 하는 더 많은 지원을 하게 돼 기쁘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의회가 선심성 지출로 해외에 원조하는 것을 줄이고 불법 체류자에게 경기부양금이 지급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 또한 DCA는 케네디 센터와 국립미술관, 스미소니언 박물관에도 지원금이 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변호인인 루디 줄리아니는 최근 연방 대법원에 낸 소송은 세 번의 펜실베니아 대법원의 판결을 뒤집으려는 트럼프 캠프 측이 1월 20일까지 하게 될 많은 노력들 중 그 첫 번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줄리아니 변호사는 뉴스맥스와의 인터뷰에서 향후 연방 대법원에서 각각의 경합주들을 상대로 법정 싸움이 벌어질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그 시작이 20명의 선거인단이 걸려있는 펜실베니아라는 것입니다. 트럼프 변호팀은 펜실베니아주 대법원이 우편투표법을 불법적으로 변경하도록 한 3가지 판결을 대선 이전 상태로 번복해달라고 연방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아미스타드 프로젝트는 지난 14일 펜실베니아, 미시건, 위스콘신, 조지아, 애리조나 등 5개 주의 주의회가 대통령 선거인단의 투표권을 인증하는 권한을 행사하는 것을 저지당했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단체는 연방헌법 제2조에 따라 대통령 선거인은 주의회가 미리 정한 방식으로 각 주별로 지명되어야 하는데 연방법과 주의 법들이 위헌적으로 주의회의 권한을 주행정부에 위임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소송은 많은 주의회들이 2021년 1월까지 휴회하고 있고 선거 후 인증 의무를 수행하기 위해 특별의회를 개최하려고 해도 주지사들이 이를 막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번 소송은 해당되는 5개 주에서 선거인단의 표가 개수되지 않도록 막아줄 것을 법원에 요청하고 있어 그 귀추가 주목됩니다. 텍사스주의 랜스 구든 하원 의원은 어제 테드 크루즈 상원 의원과 존 코닌 상원 의원에게 공개 서한을 보내고 자신이 1월 6일 선거인단 투표에 이의를 제기할 것이며 이에 두 상원 의원도 동참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구든 의원은 올해 선거에서 부정불법이 넘쳐났다며 미국 국민들은 투표에 자신감을 가질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부정선거 문제와 관련해 선거인단을 거부하겠다고 밝힌 의원이 계속 줄을 잇고 있습니다. 브라이언 바벤 의원은 지난 월요일 성명을 통해 자신을 포함해 총 19명의 하원 의원들이 만약 하원에서 부정선거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지 않을 경우 선거인단을 반대하겠다는 공동서한을 발표했습니다.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러시아 스캔들 수사의 기원을 조사하는 윌리엄 바 법무장관의 특별검사 지명자인 존 더럼에게 그가 수사에 필요하다고 여기는 기밀 정보를 사용할 권한을 부여했다고 어제 밝혔습니다. 이 권한들은 지난 2019년 5월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명령을 통해 바 법무장관에게 주었던 것입니다. 이 조치는 특검이 선정한 배심원에게 기밀 정보를 보여주는 것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라고 에폭타임스는 보도했습니다. 더럼의 활동 기간은 새로운 대통령이 취임한 뒤에 도 계속 보장됩니다. 더럼의 수사를 통해 FBI 간부인 케빈 크라인 스미스가 기소됐습니다. 그는 트럼프의 전 보좌관인 카터 페이지를 감시하는 데 사용된 이메일을 수정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민주당이 행정부와 하원을 장악하고 상원까지 싹쓸이하려는 현 미국의 상황을 걱정하는 한인들이 늘고 있습니다. 이는 민주당이 미국을 사회주의로 이끌어가는 것을 염려하는 것이라고 박선근 한미우호협회장은 말했습니다. 박 회장은 1월 5일 조지아주 상원 선거를 앞두고 애틀란타뿐만 아니라 타주에서 조지아주 상원 의원 후보에게 성금을 보내는 한인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하루에만 LA, 뉴욕, 뉴저지에서 4명의 한인들이 $500에서 $2,000까지 총 $3,700의 성금을 보내왔다는 것입니다. 뉴저지에서는 잉글루드 크립시에서 시의원에 당선된 박명근 전 옥타 뉴욕 뉴저지 회장이 한인들에게 기금 모금 캠페인을 펼치고 있기도 합니다. 한인들의 성금을 전달받은 데이빗 퍼듀와 켈리 래플러 의원은 뜻밖의 성원에 감격하고 있다고 박 회장은 전했습니다.
연방 법무부는 심각한 사회 문제인 마약성 진통제 오피오이드의 오용과 남용을 조장했다는 혐의로 월마트를 제소했다고 주요 경제 전문지들이 보도했습니다. 소장에 따르면 월마트는 오피오이드를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해 중독자들을 유인했고 고의로 의약품 판매 직원 수를 줄여 약사들이 중독자가 문제 있는 처방전을 제시하더라도 제대로 검토하지 못하고 오피오이드를 판매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월마트는 문제 있는 처방전으로 약을 구매하려다 실패한 고객에 대한 정보를 지점끼리 공유하지 않아 한 곳에서 거부당해도 다른 월마트에 가면 약을 살 수 있었다는 지적도 받았습니다. 하지만 월마트는 수십만 건의 처방전을 거부했고 수천 명의 의심이 가는 의사들이 보내온 처방전을 막았다며 마약 집행국의 정책 실패 책임을 월마트에 돌리려는 것이라고 반발했습니다. 마이크 펜스 부통령은 어제 플로리다주 웨스트 팜비치에서 열린 보수 청년단체 터닝포인트 USA가 주최한 행사에서 모든 합법 투표가 개수되고 모든 불법 투표가 내던져질 때까지 싸울 것이라고 강한 어조로 말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이날 펜스 부통령의 발언을 대선 결과가 뒤집어져야 한다고 말했던 예전보다 더 나아간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대선 결과에 대한 의회의 최종 승인 과정을 보름 남겨둔 시점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같은 강경 발언을 쏟아냈다는 것입니다. 펜스 부통령은 1월 6일 선거인단 투표의 개표를 진행하게 될 연방상원의 수장으로서 부정선거에 대한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분쟁이 있는 경합주의 재검표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점에서 더욱 주목받고 있습니다. 노동부가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지난주 전국의 실업수당 신청자는 그 전주보다 8만 9천 명 줄어든 총 80만 3천 명으로 3주 만에 처음으로 감소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수치는 리피니티브 경제학자들의 전망치인 88만 5천 명보다 낮은 수치여서 주목됩니다. 지난 3월 27일 사상 최고치인 687만 건을 기록했던 실업수당 신청자 수는 점차 줄어들었지만 최근 코로나 재확산 여파로 셧다운 행정명령이 내려지면서 해고가 늘어난 상황입니다. 제임스 라이스 자동차 사고 변호사, 그의 실력은 이미 인정받았습니다. 미국 전체의 상위 1% 변호사 선정, 멀티밀리언 달러 승소 변호사, 14년 연속 AB 등급 유지, 6년 연속 슈퍼 변호사. 하지만 저희 최고의 자랑은 고객이 주시는 믿음입니다. If you've been injured in an auto accident, I want you to call me. I know who the enemy is, I know how they fight, and most of all, I know how to win. 제임스 라이스 법률그룹. 안녕하십니까, 홍성구 기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대국민 담화를 또 한 번 내놨습니다. 선거가 끝난 뒤에 두 번째 나온 대국민 담화인데요. 페이스북을 비롯해서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이 동영상을 올려놨습니다. 이 동영상 내용을 보니까 결국에는 이번 선거가 부정선거였다라고 확실하게 이야기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Today I want to explain to you why I am so determined to pursue every legal and constitutional option available to stop the theft of the presidential election. Democrat officials in the key swing states illegally violated their own state laws in order to enable, encourage, and facilitate fraud on a scale never before seen in the history of our country. The rigging of the 2020 election was only the final step in the Democrats and the media's years-long effort. The media, the big tech giants, and the Democrat Party were openly colluding to deceive the American public. Earlier this year, it was proven beyond any doubt that Joe Biden's family received millions of dollars from the Chinese Communist Party. Yet the media and tech companies worked together to completely censor this information. Our country no longer has a free press. It is a press of suppression. It is a press where the truth will never come out. The media and the Democrat Party lied to the American people to try to steal the election. Also, polls. In order to deter voter turnout, the media had me down in certain polls by 15, 16, and 17%. Now is the time for the American people to raise their voices and demand that this injustice be immediately corrected. 그리고 이 부정선거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 그 현상들을 각 주별로 주요 경합주에서 벌어졌던 이 부정선거에 대한 이야기들을 구체적으로 숫자들과 함께 이야기를 합니다. 어느 주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고 어느 주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다. 도미니언 투표기에도 문제가 있었다라는 이야기도 들어가 있고요. 가장 심각하게 문제가 됐던 부분으로 이야기한 것이 바로 우편 투표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 우편 투표에서 어떤 것이 문제가 됐냐면 신원 확인 절차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이 가장 큰 문제로 지목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거부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부재자 투표를 통해서 우편 투표가 접수가 됐을 때
이 사람의 투표를 카운트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이 우편 투표 용지를 보낸 사람이 실제 유권자냐 아니냐라는 것을 확인해야 되는데 그 확인 절차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러면 일반적으로 이제 거부하게 되죠. 그리고 본인이 확인이 된다고 하더라도 자격이 없다. 유권자로서 자격이 없다. 예를 들면 타주에 거주하는 유권자라든가 아니면 뭐 사망했다라든가 이런 식으로 자격이 없는 유권자인 경우엔 당연히 개수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이런 거부율이 나오게 되어 있는데 조지아주 같은 경우에 일반적으로 지난 선거에서 있었던 거부율은 보통 6%가 넘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선거에서는 유독 유권자가 더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우편 투표는 정말 더 많아졌음에도 불구하고 거부율이 0. 몇 %밖에 안 나왔다는 거죠. 1%도 안 나왔다는 겁니다. 뭐 지금 저희 기록에 따르면 한 0.2%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하는데 이렇게 거부율이 낮을 수가 있냐는 것이죠. 그렇게 더 많은 사람들이 우편으로 보내왔는데 그러니까 이러한 문제들, 그러니까 누가 보냈는지도 확실하지 않은 상황에서 그것들이 전부 다 개수가 됐다. 이러한 부분들이 문제가 되는 것이죠. 심지어 애리조나주에서는 시민권자가 아닌데 영주권자일 뿐인데도 이 부재자 투표용지가 집으로 왔다. 더군다나 이 사람은 신청하지도 않았는데 집으로 왔다라고 증언을 했었죠. 이런 일들이 지금 계속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사망한 사람이 수천 명이 투표를 한 그런 증거들이 나오고 타주로 이사해서 이미 타주에서 투표한 사람들이 수만 명이 또 예전에 살고 있던 지역에서 투표하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지금 문제가 안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가능했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우편 투표가 왔을 때 그것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했다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펜실베니아주 같은 경우에는 같은 사람의 서명이 수천 통의 우편 투표에 한 사람의 서명만 2,600통이 있다 이런 조사 결과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영상이 공개가 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이 개표를 하는 사람들이 이거 개표할 수 없다. 지금 서명이 계속 같은 사람 서명이 나온다라고 이제 컴플레인을 한 것이죠. 근데 그 자리에 있었던 선거 담당관이 하는 이야기가 그건 당신들이 신경 쓸 문제가 아니니까 그냥 개표해라 라고 이야기하는 그 내용이 영상에 그대로 잡혀서 그것이 또 공개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이 하도 많은 거죠. 한두 개의 문제가 아니라 진짜 오버웰림, 그러니까 넘쳐나는 그런 문제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동영상을 통해서 이 선거는 부정선거다, 명백한 부정선거다라고 강조하고 그리고 불법적인 투표들은 모두 다 제외하고 합법적인 투표만 개수해서 결과를 내야 된다라는 주장을 다시 펼치게 됩니다. 대통령 선거가 잘못됐다라는 것은 국가적으로 굉장한 수치입니다. 이거는 뭐 전 세계 1등 국가라고 이야기하는 미국에서 부정선거가 발생했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수치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미 사실인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부정선거가 발생했다는 것을 창피하니까 감추자로 가서는 안 되는 것이죠. 모든 국민들이 이제 좀 깨어나야 할 때가 된 것입니다. 대통령이 직접 동영상 담화문을 통해서 이번 선거는 부정선거였다라고 강력하게 메시지를 내는 것은 이것은 단순하게 말로 끝나지 않겠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 후속 조치가 있을 것이라는 것이죠. 자, 어제 부통령도 마찬가지로 비슷한 논조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제 마이크 펜스 부통령은 터닝 포인트 USA라는 청년 단체, 청년 보수 단체죠. 이 단체가 개최한 행사에서 연설을 했습니다. 근데 그 연설에서도 똑같은 말을 합니다. 모든 합법적인 투표가 개수돼야 되지만 모든 불법적인 투표는 전부 다 없어져야 된다. 버려야 된다. 학생들 난리가 났죠. 젊은이들, 수천 명의 젊은이들이 모여들었는데 난리가 났습니다. 4 more years 막 외쳤고 그리고 stop the steal, 이 선거 도둑질 해가지 마라 라는 소리를 아주 목소리를 높였는데 이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이런 연설을 한 것에 대해서 워싱턴 포스트가 기사를 냈습니다. 희한하죠? 트럼프 대통령이 동영상 올린 거에 대해서는 별 얘기가 없는데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연설한 거에 대해서는 기사를 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관심을 가집니다. 왜냐하면 이 워싱턴 포스트가 상당히 걱정하는 것이죠. 부통령이 저렇게 강경 발언을 하는 것, 트럼프 대통령과 똑같은 어조로 강경 발언을 하는 것 상당히 우려스럽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진보 언론들은 그렇게 볼 수밖에 없죠. 왜? 부통령한테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월 6일 날 선거인단 투표를 개표를 할 때 그때 그 개표의 사회자, 진행자가 바로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이 진행자가 어떻게 일을 진행하느냐에 따라서 선거인단에 이 보내온 투표가 받아들여질 수도 있고 거부될 수도 있는 이런 갈림길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법학자들 간에 약간의 이견이 있기는 하지만은 어쨌든 실제로 부통령에게 그런 권한이 있다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제가 인정하고 있는 바인데요. 선거인단 개표를 할 때 이 주에서는 문제가 많다. 이 주는 문제가 많기 때문에
이 주의 선거인단은 받아들이지 않겠다라고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그렇게 땅땅땅 할 수 있는 권한이 부통령한테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의 제기가 먼저 있어야 하죠. 하원 1명, 상원 1명, 최소 2명의 의원이 서명한 서면 이의 제기 문서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거 하겠다라고 이미 하원에서도 나왔고 상원에서도 여러 의원들이 하원이 그렇게 한다 그러면 나도 동참할 수 있다, 이런 말들을 여러 명이 이미 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의 제기는 100% 있을 것이다 라고 저희가 지금 보고 있는데, 그렇게 이의 제기가 있을 때 이걸 가지고 하원하고 상원에서 투표를 하느냐, 아니면 상원의 의장이자 지금 부통령, 이 선거인단 투표의 진행을 맡고 있는 상하원 합동회의의 의장을 맡고 있는 부통령이 그 자리에서 직권으로 나 이거 부결하겠다, 받지 않겠다, 이 주의 선거인단은 거절, 거부, 이렇게 판단을 내릴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는 분들도 있다는 것이죠. 어떤 행동들이 나올지는 현재로서는 알 수는 없지만은 가능한 일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과거에 선거인단 투표에 대해서 이거를 받을 것이냐 말 것이냐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던 적이 있습니다. 이의 제기가 나와서 실제로 일이 이루어진 적이 있었는데, 그때도 부정선거가 문제가 됐고, 그 당시에는 그 부정선거 정황에 대해서 상하원이 다 인정해서 정상적으로 처리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의장이 직권으로 의사봉을 두들기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상하원이 다 부정선거에 대해서 인정해서 넘어간 그런 사례가 과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도 그렇게 부정선거에 대해서 상하원들이 공감대를 가질 수 있다 그러면 통과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특정 주의 선거인단 투표를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하는 이런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만, 워낙 하원의 민주당 의원 수가 좀 많은 데다가 지금 민주당원들이 똘똘 뭉쳐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이 어렵지 않겠느냐라고 보는 분들도 있고, 더군다나 이 공화당에서도 상원에서도 이 라이노들, 그러니까 이름만 공화당이지 실제로는 지금 민주당하고 내통하고 있는, 민주당 쪽의 의견을 같이 하고 있는 이런 무늬만 공화당인 공화당원들, 상원의원들이 있기 때문에 상원에서도 100% 거부한다라는 결정을 내리라는 보장이 없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것이죠. 이런 우려들 때문에 지금 차라리 부통령이 의장으로서, 상원 합동회의의 의장으로서 직권으로 이 선거인단 이의 제기를 받아들이고 바로 선거인단 거부한다, 특정주의 선거인단을 거부하겠다, 이렇게 바로 나가버리는 것이 오히려 맞는 길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하원에서 각 주별로 한 명씩 대표가 나와가지고 대통령을 선발하고 상원에서 부통령을 선발하는 이런 절차를 이제 밟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될 것 같다라는 느낌이 자꾸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동영상으로 강경 발언을 했고, 펜스 부통령도 같은 어조로 강경 발언을 한 것으로 보아서는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런 움직임을 입증이라도 해주려는 듯이 지난주 금요일 그리고 월요일 날 백악관 집무실에서는 하원 의원들과 회의가 있었죠. 특히 월요일 날 회의 때에는 많은 의원들이 모였다라고 저 어제 보도해드렸는데, 그 월요일 날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그 회의와는 별개로 공동 성명이 있었습니다. 19명의 연방 하원 의원들이 만약에 하원에서 이번 선거에 부정선거가 있었다라는 것에 대한 정확한 조사, 진상조사 이거 하지 않으면 그러면은 선거인단 투표에 대해서 이의 제기하겠다, 거부하겠다라는 19명의 하원 의원들의 공동 성명이 있었습니다. 이걸 서한으로 만들어가지고 각 상원과 하원의 리더들에게 보냈는데요. 이 서한을 받은 사람들이 미치 매코넬 상원 원내총무, 린지 그레이엄 상원 법사위원장, 그 다음에 로이 블런트 상원 규칙운영위원장, 상당히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론 존슨 상원 국토안보위원장, 이렇게 상원 의원들 4명한테 보냈고, 하원에는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 제로드 네들러 하원 법사위원장, 로이 로프그렌 하원 행정위원장, 그리고 캐롤라인 멜로니 하원 감사개혁위원장, 이렇게 또 하원에도 4명의 지도부에 똑같은 서한을 보냈습니다. 물론 상징적이고 정치적인 활동이긴 하지만은 어쨌든 공화당 의원들의 입장을 그대로 강하게 내비친 것이죠. 부정선거 있다, 이거 확인해야 된다. 그 서한에 보면은 이런 주장을 합니다. 첫 번째는 11월 3일 선거와 관련된 모든 불법 행위 혐의를 조사해라. 두 번째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제도적 문제를 조사해라. 어떤 문제가 선거에 영향을 주는지 앞서 말씀드렸죠. 우편 투표라든가 신원 확인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선거 전문가들로부터 부정 투표와 불법 투표의 영향을 줄이고 미국이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를 치를 수 있다는 믿음을 확보하는 새로운 입법 해결책, 이런 것들을 모색하기 위해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해라. 이런 3가지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원에서 지금 문제를 바로잡자,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데, 뭐 1월 6일 이전에 이것이 과연 현실적으로 이루어질지, 민주당에서 과연 이걸 동의할지 알 수 없는 부분이죠. 당연히 동의하지 않겠죠, 민주당 쪽에서는. 지금 어쨌든 근데 이런 활동을 하는 것 자체는 트럼프 대통령을 중심으로 해서 이번 부정선거를 바로잡자라는 데 의견을 같이 하는 동료 의원들을 규합하는 그런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행동들이 좀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각 주별로 주의회에서 지금 선거인단들을 새로 만들어서 내보낸 주들이 있지 않습니까? 7개 주가 있는데 각 주별로 주의회에서 이 주에서 벌어진 불법 선거를 바로잡기 위한 또한 입법 활동을 또 진행을 하게 될 것이고요. 이후에 자세히 또 저희가 말씀드리겠지만은 트럼프 대통령의 법무팀에서도 연방 대법원으로 가서 결국에는 최종적인 법정 싸움을 지금 벌이게 됩니다. 미쉬 화장품 연말 대세일. 창립 20주년을 맞이한 미쉬 화장품이 12월 한 달간 특별 할인과 사은품으로 고객 여러분께 보답해드립니다. FDA 승인을 받은 각종 마스크와 소독제, 다양한 화장품 세트, 염색약, 헤어케어, 바디 세트, 샴푸 세트를 30%까지 할인해드립니다. 연말연시 소중한 분에게 좋은 선물을 선사할 절호의 기회 놓치지 마세요. 가까운 미쉬 화장품 매장으로 직접 오시거나 인터넷으로 오더하셔도 됩니다. 어제 오후부터 지금 화제가 된 이야기가 트럼프 대통령이 경기부양법안 거부하겠다. 비토, 이제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라고 이야기해서 지금 화제가 되고 있죠. 내용인즉슨 한 3가지 정도로 압축을 할 수 있겠습니다. 가장 많이 알려져 있는 내용은 $600 주지 말고 $2,000 줘라. 이 내용이 지금 가장 많이 알려져 있죠. $600 너무 적다. 지금까지 기다려온, 지금 6개월이 넘도록 협상을 계속 지지부진히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지금까지 기다려온 미국인들에게, 이 국민들에게 $600 주고 그거 가지고 어떻게 버텨보라고 얘기하는 것은 말도 안 된다. $2,000 줘라, $2,000. $2,000 얘기하지 않았냐, 그죠? 처음부터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2,000이라는 액수가요. 그런데 $2,000 너무 과하다. $1,200만 하자. 이런 이야기도 그 뒤에 바로 이어져서 나왔었고, $2,000을 주장했던 사람은 민주당도 주장을 했었고, 트럼프 대통령도 $2,000 얘기했었습니다. 처음부터. 트럼프 대통령은 맨 처음부터 $2,000을 얘기했었죠. 그렇게 되면은 뭐 5인 가족 같은 경우에는 $10,000 나오겠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이미 예전에 이런 이야기들이 다 나왔던 것들입니다. 요번에 또 이야기하는 겁니다. $2,000 줘라. 아니면 나 거부하겠다. 근데 돈이 있어야 주는 거 아닙니까? 이게 뭐 밑도 끝도 없이 어디서 돈이 나오는 것도 아닌데. 그런데 두 번째 저희가 이제 주목해야 될 부분인데, 정부가 예산으로 잡아놓은 부분들, 그다음에 경기 부양안 이런 것들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뭐가 문제냐면 외국에다가 해외 원조해주는 예산이 너무 많다. 이 부분을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짚고 넘어갔습니다. 사실 브라이트바트에서 어제 대서특필했던 내용이기도 합니다. 외국에다가 주는 원조 지원 프로그램에는 정말 수백억 달러를 쓰면서, 그러면서 미국 국민들한테 이 체크 현찰 주는 걸 갖다가 액수를 줄이겠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앞뒤가 맞지 않는다라는 지적이죠. 거기에 또 한 가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뭐냐면은 경기부양 지원안에 보면은 불체자들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 부분도 지금 지적을 합니다. 여러 가지 부분에서 불체자들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는데요. 예를 들면 현금 부양 같은 경우에도 불체자는 주지 않는다라고는 돼 있지만, 오버스테이 같은 경우, 예를 들면은 소셜 번호가 있어서 이미 세금 신고를 한 번이라도 해봤던 그런 경력이 있는데 현재는 오버스테이 상태여서 불법 체류자가 돼 있는, 보통 이런 경우에는 이제 undocumented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서류 미비자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불법 체류자 중에 하나인 것이죠. 그런데 이런 경우에도 이 현금 부양 지원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불법 체류자이지만 부양가족으로 들어가 있는 경우에도 현금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죠. 부양자녀에게도 지금 $600씩 주자 이렇게 지금 얘기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부양자녀는 신분과 관계없이 부모가 자격만 있으면 부양자녀도 받을 수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만약에 유학생으로 왔다거나 주재원으로 왔는데 그 기간이 끝났는데 돌아가지 않고 계속 머물러 있는, 오버스테이를 하고 있는 그런 불법 체류자인 경우에 만약 그 자녀들까지 불법 체류자 가족임에도 불구하고 전체 비용을 다 받을 수 있는 이런 일이 생기는 것이죠. 여러 가지 형태로 불법 체류자들이 이런 경기 부양 자금을 받을 수 있게 돼 있다. 이런 시스템 좀 고쳐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아라 라고 지적을 한 것이고요.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 이유가요, 교통 지원에 대한 이야기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400억 달러가 넘는 지원금이 뭐 암투액이라든가 항공업계라든가 이런 교통 관련 업계에 지원이 되어주는데, 그리고 이제 행사장, 공연장 이런 것들까지는 포함이 되어 있는데 이런 박물관, 미술관 이런 것들은 왜 포함이 안 되어 있느냐 하는 부분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에 좀 지원을 해야 되고, 이런 것들에 지원하는 예산 좀 더 늘려라 라는 이야기도 이제 나왔습니다.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이 지적한 내용들에 대해서 펠로시 하원의장, 척 슈머 지금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 다 동의했습니다. 좋다 이거죠. 펠로시 하원의장 같은 경우는 2,000불 그거 주자고 얘기했던 거는 민주당이 그렇게 얘기했던 거다. 그런데 공화당에서 반대해서 안 줬던 거 아니냐. 2,000불 주는 거 우리 좋다. 그러면서 당장 동의한다라고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게 일이 좀 빨리 진행이 될 수 있겠죠. 이거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이미 상하원을 통과했던 이 경기 부양 법안을 다시 손봐야 됩니다. 다시 내용을 수정을 해서 다시 상원과 하원을 통과시켜야 되고 그리고 대통령 테이블에 올라가야 하는 것인데 이 법안이 5,593페이지입니다. 그러니까 5,600페이지 정도 되는 엄청난 분량의 이 법안입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 중에서 뭐 일부분만 고치는 거긴 하겠지만은 그 내용을 고치는데 시간이 상당히 걸리지 않겠느냐라는 우려가 지금 나오고는 있습니다. 뭐 그래도 어쨌든 간에 조금 더 기다려서 더 많은 지원을 해줄 수 있다 그러면 기다리는 게 맞긴 하겠죠. 근데 어쨌든 시간이 좀 걸릴 것이다라는 부분이 하나의 걸림돌이고요. 그다음에 현재 언론에 지금 나오지 않고 있는 것이 미치 매코넬 공화당 원내대표, 상원 원내대표의 반응이 지금 현재 언론에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어떤 반응을 지금 낼지 저희 지금 궁금한 그런 상황이죠. 왜냐하면 미치 매코넬 의원 같은 경우에 지금까지 협상이 계속해서 결렬되게 했던 원인 중에 하나였거든요. 지금까지 보았던 것은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이 많이 거부했던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보아왔습니다만은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이 거부했던 것만큼 그와 못지않게 미치 매코넬 상원 원내 총무도 상당히 많이 거부를 해왔기 때문에 이 협의안에 대해서 중지안을 만들어 오면 그거 안 돼. 중지안 만들어 오면 또 그거 안 돼. 이런 식으로 거부를 해왔고 계속해서 상원에서는 뭐 5천억 달러 아니면 3천억 달러 이런 굉장히 작은 규모의 타겟티드된 작은 규모의 예산안만 통과시키려고 이렇게 발의를 했었던 이런 인물이기 때문에 과연 지금 미치 매코넬 상원의원이 이 부분에 동의하고 따라오겠느냐 이걸 좀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일이 좀 묘하게 지금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 어떻게 될지 이것도 좀 궁금해지고 있는 것이죠. 트럼프 대통령은 이거 거부하겠다, 경기 부양안 거부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에 내 조건을 들어주지 않으면 다음에 내년도에 새로운 의회가 들어서고 새로운 대통령이 취임을 해서 행정부가 차려지게 될 때 그때 가가지고 다시 해야 될 거다. 그런데 아마 그게 내가 될걸? 예,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어차피 다시 트럼프 대통령이랑 이 법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될 텐데 굳이 뭐 시간 끌 필요 있느냐 지금 빨리 끝내자 이제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죠. 바꿔서 이야기하면.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치 매코넬 상원의원이 어떻게 나오느냐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아시다시피 미치 매코넬 상원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미 바이든 후보, 해리스 후보한테 당선 축하한다라는 인사까지 했고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 부정선거다라고 자꾸 이야기하는 거 그거 자꾸 신경 쓰지 마라. 그러면서 주변에 있는 다른 상원, 하원 의원들한테 트럼프 대통령이 저러는 거 저 사실 좋지 않다. 그냥 우리 바이든 후보가 대통령으로 취임하게끔 해주자라고 지금 이렇게 얘기를 자꾸 하고 있는 그런 입장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과연 미치 매코넬 의원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그걸 지금 저희가 좀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지금 상황은 트럼프 대통령이 경기 부양안에 대해서 거부권 행사하겠다라고 밝혔고 2,000달러로 이 경기 부양 현금 지원금을 올려라라고 이야기한 상태여서 그런 것들이 이제 일단은 의회에서 다시 이것들이 이야기가 되는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의회가 이렇게 회의를 하고 진행을 하기 위해서는 연방정부가 또 계속 움직여야 됩니다. 연방정부가 계속 움직여야 되는데 연방정부가 지금 움직일 수 있는 추가로 받은 예산이 이번 주말까지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말이 지나고 난 다음에 또 어떻게 진행이 될지 이번 주말에는 더군다나 크리스마스 연휴가 껴있는데 이 크리스마스 연휴에도 계속해서 의원들이 회의를 할지 이런 것들이 지금 상당히 염려되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가능하면은 크리스마스 전에 이것이 다 타결이 되고 준비가 다 돼서 속전속결로 지금 처리가 됐으면 좋겠다. 전 국민들에게 아주 좋은 크리스마스 선물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기는 하지만 근데 한편으로 보면 이 절차상 이게 쉽지 않은 부분이 좀 있다. 크리스마스 지나고 난 다음에서야 이 일이 이루어질 가능성도 뭐 없잖아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경험과 실적이 증명하는 김효지 부동산 전문인. 학자금과 대학 입시 상담은 AGM 인스티튜트. 불타는 곱창이 해서 정말 맛있는 불타는 해물찜. 예, 법정에서 벌어지고 있는 소송전들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일단 줄리아니 변호사가 이끌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의 변호팀, 이 트럼프 대통령 변호팀이 연방 대법원에 소송을 냈죠. 그 펜실베니아 주 대법원에서 3번의 기각이 있었는데 이 3번 있었던 기각을 다시 바로잡아달라라는 상소를 지금 연방 대법원에다가 낸 상태입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펜실베니아 주에서는 선거일이 11월 3일인데 이 11월 3일인 선거를 11월 6일까지 사흘을 연장을 시켰다. 그래서 실제로 연방 헌법에서 정한 선거일을 뒤로 늦춘 위헌의 지금 결정을 내렸다. 이것이 이제 소송의 핵심입니다. 펜실베니아 주 정부 그리고 법원에서는 이거 거부하고 있죠. 그런 것이 아니다. 선거는 11월 3일 날 치른 것이고 11월 3일 소인이 찍혀 있는 경우에 11월 6일까지 우편 투표를 받겠다라고 결정한 것뿐이다. 이런 결정은 주 국무부와 주지사가 요청을 해서 법원에서 그런 결정을 내려주었다라는 것인데 지금 소송의 내용에 보면은 그것 자체가 위헌이다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선거와 관련해서 이 일정을 조정하려면 입법부인 의회에서 법을 수정을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임시적으로 이번엔 팬데믹 때문에 우편투표가 늦어질 수 있으니 우편사고를 위해서 사흘 뒤까지 들어오는 우편물을 받도록 하겠다라는 내용을 이 법으로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진행을 해야 이것이 문제가 없는 것인데 그런데 그렇게 하지를 않고 그냥 법원에서 용인을 해줘가지고 통과시켰다. 이건 이제 행정부와 법원이 월권을 한 거나 마찬가지인 셈이죠. 그리고 헌법 질서를 어긴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런 것들이 다 위헌, 헌법을 위반한 그런 요소들이다라고 지금 소송 내용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것이 선거일이 3일 뒤로 늦춰진 거나 마찬가지다라는 주장은 어떤 거냐면요. 일단은 투표를 해놓고 본인이 합법적으로 투표를 할 수 있는 신분이 된다라는 본인의 증명을 하는 신원 증명하는 것은 투표일로부터 6일 뒤까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11월 3일 날 투표를 했으면 11월 9일까지 신원 증명을 하면 되는 것이죠. 보통 그런 경우에는 이제 잠정 투표라고 그래가지고 보류하고 있다가 신원이 확인되면은 개수를 하는 이런 방식으로 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 신원 확인을 하는 것도 3일 더 연장을 해줬다라는 것이 이제 문제죠. 그래서 11월 9일까지는 원래 신원 확인을 해야 되는데 신분증을 보낸다거나 뭐 이런 걸 해야 되는데 11월 12일까지 그것도 3일을 연장해줬다. 그러니까 우편투표가 도착하는 거를 3일 연장해준 거는 팬데믹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해해준다 치더라도 신원 확인하는 것까지도 3일 더 연장해준다라는 건 이건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 기준, 이유가 뭐냐? 왜 신원 확인하는 걸 3일 더 연장해주느냐? 그 근원이 결국에는 우편투표를 3일 연장해줬기 때문에 신원 확인하는 것도 3일 더 연장해주자 이런 식으로 연결된 것 아니냐는 겁니다. 결국에는 11월 1일 투표하는 것이 11월 6일까지 투표할 수 있는 것으로 연장된 것과 별 차이 없다. 선거일을 조정한 것이나 마찬가지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헌법을 어긴 것이다. 이런 주장을 지금 펼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위헌 소지는 상당히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펜실베니아주 대법원에서 내린 판결은 어떤 식이었냐면 그 소송은 당신이 할 게 아니었어. 이런 식의 반응입니다. 그러니까 당신은 스탠딩이 되지 않아. 그래가지고 기각시켰고요. 그 다음에 소송을 또 걸었더니 이미 늦었는데 이미 소송을 받을 날짜가 늦어졌는데 이런 이야기가 나오게 된 이유는 선거에 대한 문제가 생겼을 때 이 선거 일정을 수정한 것에 대한 행정령에 대한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일정 기간 안에 그거를 제소를 해야 되는 그런 규정들이 있었는데 그 제소할 수 있는 날짜를 지나서 제소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받아줄 수 없다.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내용이 검토가 되지를 않고 그냥 소송을 제기한 사람들의 입장이라든가 조건들이 맞지 않았기 때문에 이 소송을 기각한 이런 모습이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연방 대법원으로 지금 소송이 상소가 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이 연방 대법원에서는 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상소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을 거절할 수 있는 입장이 못 되죠. 그러니까 상소할 자격이 없다라고 이렇게 돌려보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이 상소를 받아줄 수밖에 없다라고 지금 많은 법학자들이 지금 생각하고 있고요. 이 연방 대법원에서 이거를 받아주게 되면은 구체적으로 이제 이것이 위헌이냐 아니냐에 대한 심리를 하게 될 것인데 이 심리 결과가 1월 6일 전에 나오느냐 아니면은 1월 6일 이후에 나오느냐 이 부분은 이제 제가 상당히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아마도 속전속결로 처리를 시키도록 할 것이다. 왜냐하면 긴급한 사항이고 1월 6일 이전에 결론이 나와야지만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1월 6일 이후에 만약에 결론이 나온다고 하면 상당히 어려운 일을 겪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만약에 선거인단 개표해가지고 바이든 후보가 대통령이 되는 거로 당선을 시켜놓고 1월 6일 이후에 그건 선거 절차가 옳지 않았다라고 판결이 나버리면 그러면은 이미 대통령 당선인이 나와 있는 상황에서 선거 절차가 옳지 않았다. 다시 그러면은 개표해라라든가 우편 투표 왔던 것들을 무효화하고 다시 그러면 개수해라. 이런 식으로 지금 처리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대통령 당선인을 뽑아놓고 그리고 다시 선거인단 수를 다시 조정해야 되는 이런 일을 거꾸로 해야 되는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상당히 좀 애매한 문제가 생깁니다. 물론
예전부터 계속 저희가 말씀드렸지만 1월 20일 날 대통령 취임 선서를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대통령이 누구다라고 결론이 나는 거니까 1월 20일까지는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 수가 없다. 이 얘기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계속 있는 이야기죠. 그래서 뭐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기는 하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지금 연방 대법원에서 그런 판결을 내려야 하는 입장이 지금 돼 있는 상황이고요. 줄리아니 변호사는 이것이 펜실베니아주 하나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자, 이 연방 대법원이 펜실베니아주를 판결을 내린다고 했을 때 그 판결은 펜실베니아 주에만 국한해서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20명의 선거인단 수에만 영향을 주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줄리아니 변호사가 이끄는 이 트럼프 변호팀에서는 펜실베니아를 시작으로 해서 다른 주들도 다 이런 소송들을 제기하겠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야기되고 있는 게 조지아, 위스콘신, 미시건 이런 것들이 지금 다 이야기가 되고 있는 것이죠. 애리조나도 지금 포함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주들에 대한 소송들을 연방대법원으로 다 가져가서 연방대법원에 상소하고 연방대법원에서 각 주별로 판결을 받아내겠다. 지금 알려져 있는 바로는 바이든 후보가 지금 306명의 선거인단 표를 확보했다. 이렇게 지금 알려져 있는데 지금 펜실베니아주 같은 경우가 선거인단이 20명입니다. 조지아주 같은 경우가 선거인단이 16명입니다. 그럼 36명이 빠지면 그 두 개 주만 놓고 이야기해도 36명이 빠지면 그러면 선거인단 수가 270명이 안 되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바이든도 대통령 당선 자격이 없어지는 것이고 트럼프 대통령도 그 숫자를 거꾸로 가져가지 못하는 한은 당선 자격이 주어지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은 결국에는 또 다시 하원에서 대통령을 뽑고 상원에서 부통령을 뽑는 이런 절차를 또 밟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지금 이런 일들이 지금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는 것이 끝까지 저희가 긴장을 늦출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지금 치닫고 있는 것이라는 것 저희가 지금 아셔야 될 것 같고요. 이 법원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 지금 줄리아니 변호사가 벌이고 있는 일 말고 또 있습니다. 시드니 파웰 변호사, 그 다음에 린 우드 변호사가 벌이고 있는 소송전도 또 있는 것이죠. 이쪽은 좀 경우가 다릅니다. 줄리아니 변호사가 공개적으로 발표를 여러 번 했지만 이 시드니 파웰 변호사라든가 린 우드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 대통령과 계약이 되어 있는 변호사들이 아닙니다. 이 시드니 파웰 변호사라든가 린 우드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 범법자들을 찾아내기 위한 작업들에 훨씬 더 주력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죠. 이것은 선거의 판세를 뒤엎는 거하고는 약간 다른 그런 방향이기도 합니다. 부정선거를 바로잡자라는 쪽에 핀트가 있다기보다는 이 부정선거를 저지른 원흉이 누구냐를 찾아내는 쪽으로 방향이 지금 맞춰져 있는 그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좀 과격하죠, 아무래도. 그럼 과격하고 이분들의 소송 결과는 선거 결과에 영향을 직접적으로 줄 수 있다라고 기대하기가 좀 쉽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간에 한쪽으로는 그런 분들도 있고요.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아미스타드 프로젝트라는 팀이 있습니다. 이 아미스타드 프로젝트에서도 위헌 소송을 냈습니다. 5개 주에 대해서 소송을 냈는데요. 펜실베니아, 미시간, 조지아, 애리조나 이렇게 5개의 주에 대해서 위헌 소송을 냈습니다. 주의회가 선거인단 인증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이거 헌법이 정해주고 있는 것인데 그런데 주 정부가 이걸 막았다라는 겁니다. 못하게. 이것은 헌법 2조 이걸 어겼다는 거죠. 헌법 2조는 선거인단을 어떻게 선발하는지에 대한 내용을 좀 담고 있는데요. 대통령 선거인은 주의회가 미리 정한 방식으로 각 주별로 지명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주의회가 관여하게 돼 있습니다. 선거 결과가 나와서 그 부분 선거인단을 명단을 만들 때 주의회가 이 명단을 본인들이 승인할지 거부할지에 대한 회의를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제대로 된 명단이다 아니다 이런 회의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모임을 가지려고 했더니 하필이면은 그때 다 회기가 끝나가지고 휴회를 하는 거죠. 지금 모이고 싶어도 지금 정식으로 모일 수 있는 모여서 회의를 하거나 어떤 표결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은 거죠. 그래서 특별회기를 만들어가지고 모여야 되는데 주지사가 특별회기 소집을 안 해주는. 근데 결국 이것은 행정부가 입법부의 권한을 방해하고 입법부의 권한을 침해하는 이런 것이다. 결국에는 이것은 헌법이 정하고 있는 삼권 분립에도 위배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미스타드 프로젝트는 5개 주에 대해서 위헌 소송을 제기를 한 상태입니다. 이 소송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느냐에 따라서 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줄 수가 있는 게요. 이 5개 주는 주 정부가 민주당 쪽의 선거인단 명부를 다 연방의회로 보냈지만 그와 반면에 주의회에서 의원들이 모여가지고 공화당 쪽의 선거인단 명부를 다시 작성을 하고 투표를 해서 그것을 연방의회에 또 다 보내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니 이 5개 주에 대해서 연방 대법원이 어떤 판결을 내리느냐에 따라서 연방의회가 어떤 주의 선거인단을 받아들일지에 대한 결정을 할 수 있는데 큰 영향을 줄 수도 있는 것이죠. 지금까지 설명드린 것들을 쭉 종합해보면 트럼프 대통령 측에서 직접 움직이는 방법, 이 연방의회에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 방법, 그리고 각 주 단위에서 주의회에서 준비하고 그것에 맞추어서 아미스타드 프로젝트가 위헌 소송을 낸 부분,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모여지게 된다고 하면 그러면 1월 6일 선거인단 투표에서는 정말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던 아주 희한한 특별한 일들이 좀 벌어지게 될 것 같다라고 저희가 지금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감기 환자를 위한 출입구 따로 있습니다. 김시현 내과. 한 곳에서 시작되는 안정된 미래, 선우앤선우 종합보험. 고객과 직원을 지켜주는 스니즈가드. 지금 주문하세요. 베너앤프린트. 어제 박성근 한미우호협회장이 저희 뉴스앤포스트에 이메일을 보내왔습니다. 이메일 내용에는 사진들이 포함이 되어 있었는데요. LA, 뉴욕, 뉴저지 또 이런 곳에서 보내주신 체크들이 사진에 찍혀 있었습니다. 이 체크들은 조지아주에서 지금 뛰고 있는 연방 상원선거의 후보자들이죠. 데이빗 퍼듀 상원의원 그리고 켈리 레플러 상원의원들, 이 두 상원의원을 도와주라는 후원금이었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이런 후원금들을 보내주시는 것에 대해서 이 박 회장도 그렇고 후보자들, 현재 선거를 뛰고 있는 후보자들도 감격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을 전해주셨는데, 그런데 참 보내주신 분들에게는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전국 각지에 있는 민주당들이 총동원이 돼서 지금 라파엘 워녹 후보와 존 어서프 후보를 지원하고 있는 것을 저희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전국에 있는 공화당원들도 총동원해서 지금 조지아주의 후보들을 도와주려고 하는 것은 뭐 당연한,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이기도 합니다만은, 그 어느 때보다도 지금 상황이 중요한 것이 이 후보들이 아시안 커뮤니티의 표, 특히 한인 사회의 표를 굉장히 중요한 캐스팅 보트로 생각하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번 선거에 도움을 주시고 참여해 주신다면은 한인 사회의 위상이라는 건 상당히 올라갈 수밖에 없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미 캘리포니아라든가 또 워싱턴주 그리고 뉴저지에서 한인 연방 하원 후보가 4명이나 지금 나와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관심받고 있는 이 조지아주 상원 선거에서 한인들의 표가 캐스팅 보트로 이야기가 되고 또 한인들이 집결해서 지원하는, 후보들을 지원하는 이런 모습을 보인다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하고 한인사회 위상에 큰 도움을 주는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공화당에서만 이런 움직임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민주당 쪽에서도 지금 두 후보를 돕기 위한 노력들이, 민주당 쪽의 두 후보를 돕기 위한 노력들이 굉장히 많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라파엘 워녹 후보와 존 어서프 후보 같은 경우에는 어제 저녁에 한인사회 기자들과 줌으로 온라인 회견을 가질 정도로 관심을 지금 보이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지금 한인사회의 표심이 그만큼 중요해졌다는 이야기겠죠.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조지아주에 유권자 등록이 되어 있는 한인들만 해도 5만 명이나 됩니다. 그리고 지금 시민권을 가지고 있으면서 유권자 등록을 하지 않은 분들도 훨씬 더 많이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다 보니 한인들이 적극적으로 정치에 참여해서 투표권을 행사만 해준다면 한인들이 이 주류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도 더 커지는 것이고, 그만큼 더 많은 주류 사회와의 소통도 생기는 것이고, 그만큼 더 연방정부, 주정부로부터 한인 사회가 보호받고 더 지원받을 수 있는 길도 열리게 되는 것이죠. 결국에는 내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 나의 주권을 우리가 제대로 챙길 수 있는 기회가 온 것입니다. 이번 기회를 놓치면 안 되겠다. 이렇게 지금과 같이 한인사회의 표심에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눈길을 주었던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앞으로 또 이런 기회가 언제 올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이번 기회를 놓치면 안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조지아주에 있는 많은 한인들이 이번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고 지금 굉장히 앞서서 뛰고 있습니다. 전국에 계신 많은 동포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을 좀 관심 있게 봐주시고, 지금 미리 체크를 이렇게 보내주신 분들처럼 여러분들이 좀 나서서 도와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정치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비단 우리들의 삶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들이 앞으로 물려줘야 될 우리 후세들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사족으로 붙이자면, 우리가 태어나서 자라다가 온 우리의 모국, 한국을 돕는 일이기도 한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에서
우리가 우리의 주권을 제대로 챙길 수만 있다면 그것은 곧 우리가 사랑하는, 우리가 늘 마음속에 지금 담고 있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도울 수 있는 힘 또한 같이 키워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번 선거에 더 끝까지 관심 가져주시고 지켜봐 주시고 성원해 주시길 바라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홍성구의 뉴스 브리핑은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는 내일 또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